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운동을 많이 하신 건가요? 운동, 젊은이, 건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건강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매일 아침에 일부러 건강해지려고 노력해.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살지. 그게 바로 습관이야. 운동이나 건강 관리는 뭔가를 더하는 거지만 습관은 자연스러운 거야. 물 흐르듯 사는 거지. 아,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들이 전부 습관인 거군요. 할아버지는 잠시 밭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건강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마치 저기 텃밭의 나물들처럼 누가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아도 제철이 되면 저절로 자라나지 않나. 우리 몸도 그래. 자연스러운 습관만 잘 지키면 건강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동안 전부 건강해지려고 너무 애를 썼네요. 하하, 젊은이,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그저 물 흐르듯 살아가면 돼.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사시는 92세 할아버지신데요. 제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마당에서 직접 기른 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허리도 꼿꼿하시고 목소리도 정말 힘이 넘치셨죠. 아침 일찍 왔구먼. 막 된장 저어주고 있었는데 어서 들어와서 밥 한 술 하고 가세. 처음 뵙는 저에게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침 식사를 권하셨습니다. 밥상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텃밭에서 가꾼 나물들이 가득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20명이 넘게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그것도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모두 자기 집에서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만 해도 말이야. 저기 사는 김 할매는 93세인데 아직도 손수 김치를 담그고 옆집 박 어른은 91세에 매일 텃밭을 가꾸시지. 저 앞집 최할배는 90세인데 아직도 손주들 밥을 해주신다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45년간 이장을 지내시면서 할아버지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매일매일 일기처럼 기록해 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 저기 장롱에 가득하지. 누가 언제 아팠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무얼 먹고 살았는지 다 여기 적혀 있어. 할아버지께서는 장롱에서 오래된 일기장들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쌓아온 기록들 속에는 이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요즘 사람들은 운동하느라 바쁘더만. 헬스장 다니고 등산 다니고 다들 건강해지려고 애쓰는 건 알겠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운동이라고 특별히 한 게 없어. 그저 매일 조금씩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았을 뿐이지.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 마을 어르신들의 하루는 참 특별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나가 채소도 가꾸고 이웃과 함께 김장도 하고 된장도 담그시죠.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을이 참 자랑스러워. 여기 사람들은 뭔가를 특별히 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 습관을 지키며 살 뿐이지.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될 줄은 몰랐지.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5년간 이장하면서 본 게 있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온 것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8가지 소중한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자연스러운 건강관리 비결들입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건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7시 이후로는 절대 물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중요해. 해가 지고 나서 물을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물을 안 마셔. 대신 해 뜨고 나서부터 해 지기 전까지 듬뿍 마시지. 할아버지께서는 45년간의 기록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습관을 지키셨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는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지.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밤 시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이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밤늦게 물을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 온몸이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컵은 꼭 마셔야 해. 그리고 낮 동안에는 목마르면 언제든 마시고, 다만 해가 지고 나서는 물도 차도 안 마시는 게 좋아. 할아버지께서는 이 습관이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 리듬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네요. 요즘 사람들 보면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느라 바쁘더만.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우리는 해가 지면 물도 안 마시고 점차 몸과 마음을 쉬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지.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해가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합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은 물론 차나 음료도 마시지 않습니다. 셋째, 다음 날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일주일만 해봐.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무엇보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는 일이 없으니 숙면을 취할 수 있지.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아침형 인간이 되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 저녁 시간 이후의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첫 번째 습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건강 습관은 바로 아침밥은 반드시 5분 이상 씹어 먹기입니다. 단순히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가락당 정확히 5분을 씹는다고 하네요. 우리 마을에서는 아침밥을 먹을 때 꼭 시계를 보면서 먹어. 한 숟가락 떠서 1분 동안 씹는 거야.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게 100세 장수의 시작이야. 할아버지께서는 이 습관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보약이야. 쌀 한 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급하게 먹으니까 그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지. 1분 동안 씹으면 밥알이 달콤해져.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맛이야. 특히 아침 첫 숟가락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100번을 씹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1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당뇨병이나 소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이 습관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거든. 아침밥 한 공기 먹는데 보통 20분 걸리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 재미있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마을에 패스트푸드점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였죠.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햄버거 먹는다고 난리였어. 빨리 먹고 바로 일하러 간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다들 속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이 1분 씹기를 알려줬지.
지금은 햄버거도 1분씩 씹어 먹는다니까. 이 습관의 과학적인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침 속의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를 돕습니다. 둘째, 포만감이 빨리 찾아와 과식을 예방합니다. 셋째,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아침부터 컵라면에 김밥을 1분 만에 먹더만. 그러지 말고 천천히 씹어보라고 해. 한 달만 해봐.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분은 힘들 수 있으니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휴대폰은 멀리 두고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물도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머금었다가 넘기세요. 밥을 씹으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감사함도 느끼고 건강도 따라오지.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야. 세 번째 비결은 아침 식사 전 창문을 열고 15분간 맨발로 걷기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마을 어르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건강 비결이라고 하네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그리고 맨발로 방 안을 걸으면서 깊게 숨을 쉬는 거야. 여름이고 겨울이고 매일 하는 거지. 할아버지께서는 이 습관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40대 때였나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녔어.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방법이었지.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허리가 거짓말처럼 나았어. 이 습관의 핵심은 세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는 맨발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반사구가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이 반사구들이 자극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양말을 신으면 안 돼. 꼭 맨발로 해야 해. 처음에는 추울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 몸을 깨우는 거야. 둘째는 새로운 공기입니다. 밤사이 실내에 머금어 있던 공기를 환기시키고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기는 약이야. 하루 중 가장 맑은 공기거든. 이때 들이마시는 숨 한 번이 낮에 들이마시는 숨 10번보다 더 값져. 셋째는 15분이라는 시간입니다. 15분은 우리 몸의 혈액이 전신을 한 바퀴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시계 보면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면서 깊은 숨을 10번 정도 쉬면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5분이 되지.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방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걸으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끼면서 걷습니다. 처음에는 추워서 귀찮아서 하기 싫을 거야.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달라질 거야. 온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특히 이 습관은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면 이 습관을 꾸준히 해온 마을 주민들은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 마을에서 감기약을 파는 가게는 장사가 안 될 거야. 다들 이렇게 아침마다 맨발로 걸으니까 약이 필요 없지.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발바닥 두드리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걸 천년 두드림이라고 불러. 1000번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뜻이지. 자기 전에 발바닥만 두드려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는 이 습관이 마을의 보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셨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비법이야. 매일 밤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라고 하셨지. 발바닥 두드리기의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앉습니다. 나무로 만든 도구나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한 발당 5분씩 총 10분간 진행합니다.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꼼꼼하게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간지럽고 웃음만 나올 거야.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거야. 발바닥을 두드리다 보면 그날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거든. 특히 이 습관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두드릴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둘째, 양쪽 발을 골고루. 셋째, 절대 급하게 하지 마.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효과는 보장이야.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들어왔어. 그때 다들 저녁에 TV만 보다가 잠들었지. 근데 얼마 안 가서 다들 불면증에 시달렸어. 그때 내가 이 발바닥 두드리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 그러고 나서는 다들 잠도 잘 자고 좋아졌어. 이 습관의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첫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자극이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넷째,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해서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들 발이 따뜻해. 겨울에도 수면 양말이 필요 없지. 이 습관 하나로 충분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발바닥에 상처가 있다면 피해서 두드리세요. 식사 직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면 발바닥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지. 자,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건강 습관은 바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박수치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박수 소리가 들려. 마을 방송도 없는데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창문을 열고 박수를 치지. 할아버지께서는 이 습관이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박수가 아니야. 손바닥 전체로 치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 손가락 사이를 벌리고 손바닥 중앙이 살짝 들어가게 오목하게 만든 다음 치는 거지. 그래야 더 큰 소리가 나고 효과도 좋아. 박수를 치는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손가락을 살짝 벌립니다.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만듭니다. 1분 동안 천천히 리듬감 있게 박수를 칩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이 얼얼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야. 일주일만 지나면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습관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에는 수많은 경혈점이 있어서 박수를 치면 이 지점들이 자극됩니다. 둘째, 박수 소리의 진동이 내장 기관을 자극해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창문을 열고 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심호흡을 유도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손발이 차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들 하루 3번 박수를 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 특히 치매 걸린 사람도 없어. 박수를 치면서 시간도 기억하고 리듬도 타고 그게 다 뇌를 자극하는 거야.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 9시는 우리 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야. 낮 12시는 점심 식사 전에 우리 몸을 깨우는 거고, 저녁 6시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몸을 정리하는 시간이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1985년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시계탑이 생겼어. 그때부터 다들 정확한 시간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이 됐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다 자리 잡혔지.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치면 손바닥이 다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세요. 리듬감 있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창문을 열고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알람 맞춰놓고 약 먹고 운동하고 그러더만 우리는 박수 소리로 시간을 알고 그게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이어졌지. 자, 이제 6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건강 습관은 이번에는 매일 아침 된장 한 숟가락 먹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된장 한 숟가락을 먹어. 그것도 물에 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된장 한 숟가락을 그대로 먹는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이 습관이 마을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된장을 밥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렀어.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된장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좋다고 했지. 하지만 아무 된장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최소 2년 이상 숙성된 된장이어야 합니다. 둘째,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이어야 합니다. 셋째, 항상 상온에 보관된 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된장은 안 돼. 된장은 살아있는 거야. 냉장고에 넣어두면 된장 속에 좋은 균들이 잠들어 버려. 항상 시원한 곳에 두고 먹어야 해. 할아버지께서는 된장을 먹는 정확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셔.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된장 한 숟가락을 먹는 거야. 그날 하루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습관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셋째, 피부가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집니다. 넷째,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고혈압 약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 된장이 혈압을 안정시켜 주거든. 소화제도 필요 없고 된장 하나면 충분해.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마을에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왔어. 공장에서 만든 된장이 나왔지.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다들 다시 전통 된장으로 돌아왔어.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었거든. 특히 된장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합니다.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은 약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돼.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지. 자, 이제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 건강 습관은 바로 저녁 식사 후 도라지차 마시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도라지차를 마셔. 그것도 반드시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 시간이 중요해. 할아버지께서는 도라지차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폐결핵이 돌았을 때 이야기야. 다들 힘들어할 때 한 할머니가 도라지차를 마시기 시작했어. 그러다 기침이 점점 나아지더라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지. 도라지차를 마시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도라지는 3년 이상 된 것을 사용합니다. 도라지를 얇게 썰어서 살짝 볶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간 우려냅니다.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십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거야. 그래야 효과가 더 좋아. 특히 도라지차를 마실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서 마셔야 해. 그리고 차를 마시는 동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차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의 휴식이 되는 거지. 이 습관의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둘째, 소화를 도와줍니다. 셋째,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숙면을 유도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기침약이 필요 없어. 도라지차 한 잔이면 충분하거든. 특히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는 일도 없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1985년 마을에 처음으로 커피가 들어왔어.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들 불면증에 시달렸지. 그때 다시 도라지차로 돌아왔어. 역시 우리 전통이 최고야. 도라지 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산이 많은 분들은 조금 연하게 타서 마십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도라지차는 약차야.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마시면 안 돼. 점점 농도를 늘려가는 게 좋아. 그리고 꼭 저녁 식사 후에 마셔야 해.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건강 습관은 바로 저녁 9시 이후 따뜻한 소금물로 발 담그기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꼭 발 담그기로 끝내. 이게 없으면 잠도 잘 안 오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지 않아. 할아버지께서는 이 습관이 다른 모든 습관들의 완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침에 맨발로 걷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 하루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지. 발 담그기의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전이렴 한 숟가락을 녹입니다. 발목까지 잠기도록 물을 붓습니다. 15분간 발을 담급니다. 시계 볼 필요 없어. 도라지차 한 잔 마시면서 발 담그고 있으면 딱 15분이야. 이 습관에는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저녁 9시 이후에 해야 합니다. 둘째, 물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발을 담근 후 마른 수건으로 꼭 닦아 주어야 합니다. 발 담그는 동안에는 휴대폰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마.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는 거야. 그게 진정한 휴식이지. 이 습관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둘째, 다음 날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셋째, 발 냄새가 사라집니다. 넷째,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불면증 약을 먹는 사람이 없어. 다들 이렇게 발 담그기 하고 자니까 잠이 잘 오지.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지. 이 8가지만 잘 지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특히 발 담그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발을 담근 후에는 바로 자리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가 알려준 이 습관들을 잘 기억해. 처음부터 무리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는 게 좋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강원도 산골 마을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8가지 건강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습관들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비싼 약이나 운동기구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제가 이 마을을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습관들이 특별한 시간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 들여서 무슨 영양제를 사고 비싼 운동기구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야.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이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야.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야. 그때는 이미 내 몸이 달라져 있을 거고. 우리가 알아본 이 8가지 습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야.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빼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져. 이 습관들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거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